지난 시간까지 어깨 질환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래됐죠. 근데 이번 시간은 팔꿈치, 그 다음에 손목, 손인데, 그 순서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 팔꿈치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무슨 병인지 알죠? 딱 보자마자 알겠죠? 자, 팔꿈치 바깥쪽에 우측 일을 하는 46세 남성에서 오른쪽 바깥쪽이란 말이에요. 레터를 팔꿈치에 통증이 나타났다. 이 환자는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이 오른손이죠. 손상 이력을 갖고 있지 않다. 트라우마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의 통증은 3개월 전에 시작되었고 처음 통증은 우측에서 우편물을 정리한 것만 나타났다. 통증은 일어나는 동안과 일과의 끝이 스케치를 지겠다. 그는 파다로거나 가방을 들을 때 더러움을 느꼈다. 그는 통증이 나타날 때마다 항염증제를 보이려 했다. 그가 물건을 들지 않을 때는 통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의학적 문제를 가지지 않았지만 의학적 문제라는 다른 어떤 내과적 질환이나 이런 게 있다는 말이죠. 휴식을 취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슨 병인지 알겠죠? 무슨 병인가? 자, 같이 시작! 네, 테니스 엘보입니다. 라테랄 에피콘딜라이티스, 테니스 엘보, 외상과열,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외상과열. 테니스 칠 때 생긴 거 테니스 엘보, 골프 칠 때 생긴 건 골프 엘보. 자, 골프 칠 때도 이렇게 스윙을 하는 중간에 이쪽에 우리가 이제 익스텐션을 시키려고 하고, 손목을 익스텐션 시키려고 하는데, 땅을 치다가 보면, 뒷땅을 치다가 그러죠. 땅을 탁 칠 때, 익스텐션 하는 것이 막아지죠. 그러면은, 이 힘줄이, 방금 힘줄이 땡깁니다. 텐전을 하죠. 그래서 끊어지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칠 때 골프 엘보, 테니스 칠 때 테니스 엘보. 엘보라는 건 팔꿈치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 와서 뭐, 엘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틀린 말이죠. 팔꿈치 원래 있는데 뭐,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골프 엘보라고 하지 엘보라는 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 상가요? 라테랄 에피콘딜라이티스 팔꿈치 바깥쪽 휴메루스의 바깥쪽에 있는 콘다일의 앞뒤쪽에 있는 것이 에피콘다일입니다. 자, 우리가 콘다일을 보면 우리가 휴메루스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이제, 여기는 라디우스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올레카르는 있죠. 꿀라가 있죠. 꿀라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콘다일이에요. 콘다일. 여기 콘다일입니다. 콘다일. 광하라고, 광. 콘다일. 그러면, 이 레터럴 콘다일이죠. 외곽. 이거는 안쪽과 내곽. 미디얼 콘다일. 자, 그러면, 요 콘다일 위에 이렇게 볼록해하고 요걸 뭐냐면 에피콘다일입니다. 에피콘다일. 콘다일 위에 있는 콘다일이죠. 요거는 작지만 하여튼 위에 있다. 에피는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트리움, 에피가스트리움, 하이포가스트리움 하듯이 에피를 위에 있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상과, 이는 내상과, 미디얼 에피콘다일. 내상과. 그래서 외상과이라는 말은 여기에 뭐가 붙느냐? 익스텐스 텐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리스트, 그 다음에 디스토로, 손가락을 펴는 힘줄과 손목을 펴는 힘줄이 이 외상과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겨져서 이게 당겨지니까 텐들을 받아서 이게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과요. 테니스 엘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신과학 병리학은 레터럴 에피콘딜라이티스, 아이티스는 염증으로 나가죠. 에피콘다일에 염증이 생겼다. 라테랄 에피콘다일에 염증이 생겼다. 레터럴 에피콘딜라이티스. 그래서 외상과 이 그림 보입니까? 네.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요. 반복되는 움직임을 주로하는 직업이에요. 축구 자연스럽게 로마를 많이 하신 분, 칠판에 글을 많이 쓰는 선생님이 다 라테랄 에피콘딜라이티스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약 이름은 익스텐스 카피로 라디알리스 브레이브스. 그러니까 익스텐서, 신전, 팔피, 손목, 라디알리스, 요철, 그죠? 브레이브스, 짧다. 뭡니까? 단요신근. 이거는 이제 팔피인데, 단요신근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붙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손목을 익스텐스 시키는 텐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텐스 카피 라자리스 브레이스. 카피 하나, 카피 손목이 같지. 그 다음, 이스텐스 디지털 코무니스. 이스텐스 디지털 코무니스. 이스텐스는 어디가 신전, 디지털, 손가락, 코무니스, 여러 개. 코무니스. 홈은 여러 개. 자,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을 펴는 거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텐스 디지털 미니미. 안녕하세요. 손가락 미니미. 미니미, 압니까? 여러분, 미니미 하면 땡나는 영화 있습니까? 혹시? 버스트 파워. 그거 미니미 나오죠? 이스텐스 디지털 미니미. 디지털 폴리시 롱부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이 디지털 코분이 있어요. 그러거든요. 미니미, 그, 깨끗하게 나옵니다. 미니미. 아까 옆에, 앉아있어요. 버티즈인데, 하이퍼컴퓨터, 골골 무형식이거든요.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텐 디지털 커뮤니스트 힘줄의 일정식이에요. 알겠죠? ECRB와 EDC의 힘줄의 일정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텐 스탠드의 일정식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목과 손가락에. 자, 그래서 스탠드에서 누르면 아프다. 아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자체는 뭐냐면, 무조건 공중을 유발시키면 된다. 자, 어떻게? 손을 쫙 펴서 손목을 이렇게 들기만 합니다. 들기만 하면 아프겠죠? 움직이니까, 지금. 또, 그래도 안 아프면, 저항, 이렇게 내가 밑으로 누르면서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항시키면 또 아프겠죠? 아니면 손가락을 쫙 펴 상태에서 세 번째 손가락을 누르게 합니다. 그럼 아픕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준다. 이거 통증을 유발하는 시험이죠. 통증을 유발하는 테스트를 해서 통증이 있는지. 체어링 테스트, 말이 그렇습니까? 물건을 들게 하는 거예요, 체어. 의자를 들게 하는 거예요. 핸드쉐이크 테스트.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통증을 유발시키는 테스트. 자, 치료는, 우리 병원에서 많이 하죠. 널스코피입니다. 널스코피. 발음 좀 힘들지만, 하여튼, 널스코피. 그 다음에 통증과 유증 조절, NSAID 주고 활동해야 하고, 능동과 소동 아래 주고, 세련도 조절하고, ESWT도 치료에 도움이 됩니까? ESWT도 아주 치료에 도움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보면은, ESWT도 치료를 하면은 아주 도움이 잘 된다 하는 게, 지금도 현대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 자, 뭐예요? 카페 색칠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실 남자에게 팔꿈치 뒤에 스웰링, 이 2주 동안 나타. 그거는 자극 통증과 전체 움직임의 범위라는 겁니다. 전체 움직임의 범위라는 것은 통증은 많이 심하지 않고 팔꿈치에 다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나라마다 바꾸니까 웃기죠. 풀 RM. 그런 일시적으로 생각해. 일시적인 것은 부종이 있을 때 그냥 감염된 팔꿈치를 저기에 감염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고 보셔야 된다. 그거는 열들린 팔꿈치에 상의 변경이 없습니다. 뭡니까? 볼자이티스, 올레카론 볼자이티스, 팔꿈치에 물 불러오면 물렁물렁하죠. 나누면 뭐, 인펙션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의 인펙션. 우리가 이제 염증과 감염을 구분해야겠죠. 저도 여러분들 다 들었지만, 염증과 감염을 구분해야 됩니다. 염증은 단순한 염증 방향입니다. 부종, 발적, 통통. 이 세 가지가 염증의 세 가지 방향이거든요. 루이스 리액션. 근데, 그거는 그냥 염증이죠. 근데 이제 감염은 세균 감염이 생겨서 보름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죠. 그건 다른 종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염증이 생기다가 깜짝 놀라지 않는다. 근데 감염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 알아듣고 그 병은 치료했는데 염증 생기다 이래 되거든요. 감염이 되는 걸로 이렇게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카론 벌사이티스는 무균성, 세균적이 없다. 그냥 벌사가 원래 있는데 원래 벌사가 아니라 염증이 생겼을 뿐이다. 그 염증이 원래 그 벌사에는 얇은 막점적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주문이 크게 생긴다. 그 다음 특발성의 경우는 원인도 없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발꿈치에도 생기고 발목에도 생기고요. 벌사이티스는 여러 군데 많이 생기죠. 외상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 부딪히고 나면 트라우마틱이죠. 부딪히고 나면 염증이 이제 유발돼서 물이 차게 납니다. 가볍게 부딪히기 대부분 좋습니다. 평가가 좀 부딪힌 것 같은데, 다음에 조금씩 찾아내기만 해도 된다. 결정 유발성 뭐냐면, 이 되게 이제 가우트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가우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우트나, 아니면 가우트 라이트, 질병, 통풍하고 비슷한 질병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가업한다 올레카노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중에 한번 핸드 있죠? 맞나? 또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한 핸드 있던 것 같은데. 발목이었어요. 발목에 하신 분 말고, 할아버지 말고, 또 요 팔꿈치에 한번 핸드 있었는데. 없었어요? 없었나? 하여튼, 만져보면 출렁거린다. 플락츄에이션 생긴다. 아스피레이션 한다. 아스피레이션 해보면 물이 나온다. 자, 그러면 아스피레이션하고 스테로이드 주입을 하는데, 주입하면 되게 또 좋아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머슬 때 스킨이 많이 늘어나서 축 처지면, 대개는 재활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아스피레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재활하면 스테로이드 한번 줘보고, 그럼 재활하면 수술합시다 합니다. 두 번, 세 번 해봐야, 깎아간다 뭐에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제금에는 하자. 이렇게 합니다. 얼마 수술 자체가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닌데 굳이 끌 필요는 없죠. 자, 55세골손짜리 남자가 과스트레칭된 손의 낙상 이후에 24시간 만에 증상이 나타났다. 그는 낙상 이후 즉시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전날 응급실에 가서 팔꿈치에 망사석 참여를 호소했다. 검사 음성으로 보였다. 환자는 발견하고 그의 주치의에 출혈을 했다. 뭘까요? 뭘까요? 어려워요. 나는 사진을 보니까 라디아벨 프랙처예요. 라디아벨 했는데, 라디아벨 프랙처, 알루스텍 프랙처. 근데 이거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학과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엑스레이 찍을 때, 투웨이 때 같은 거 잘 찍어야 돼요. 환자 아프다고 해서 잘 대충 찍어버리면, 못 찾아내요. 근데 이제, 걱정되면 이제, 피지컬 이격이 잘해야 돼요. 저희 회사도 조심해야 되니까 피지컬 이격이 잘해야 돼요. 자꾸 엑스레이만 일어나는 거 그렇죠. 텐션스에 효과를 보면, 라디아벨 비행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엑스레이상으로 안 나타났지만, 내가 보통 골절인 것 같다. 정밀 검사를 CT를 찍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다 찍어보거나, 아니면 스프린트를 했다가 일주일에 2주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일단 수술 강행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엑스레이상으로 이상이잖아요. 라디아벨 넥백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생겼는데 잘 놓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도 놓쳐갖고 내한테 와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 그러면 나는 수술을 어떻게 하죠? 왜냐면, 그거 가지고 내한테 나는 수술 시작이 되는데, 와, 딴 데서 못 알아듣는 얘가 나한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이상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보는 아닌데,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피지컬, 그러니까 항상 피지컬이 제일 중요해요. 환자 보면은 어디가 아픈지, 뭘 아픈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걸 하고 사진을 찍고 다시 또 확인하고 하는 걸 과정 중에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팔꿈치를 45도 몸에 가깝게 고정한다. 여기 아파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프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엑스레이를 보면은, 여기가 거의 부러집니다. 사실, TV에서 잘 안 보이지만. 자, 그리고 골절에 저리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으면, 2주 이내에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저리가 있으면 수술한다. 이것도 뭐 저리가 어느 정도 돼야 수술하고 이런 게 있는데, 대개 저리가 없으면 한 2주 이내. 근데 이제, 나는 2주까지 합니다. 어떤 얘기했죠. 엘보는 2주 이상 고정해두면은 팔꿈치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2주 전에 풀어갖고 운동시키다가 골절 저리가 생겨버리고 누구 책임? 그래서 환자는 답답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원망을 하겠어요. 왜 빨리 푸느냐. 2주 동안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나는 설명을 미리 하죠. 2주 있다가 푸는데 2주 있다가 푼다고 해서 다 푸는 건 아니고요. 또 2주 있다가 푼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풀어질 수도 있는데 원래는 2주 전에 풀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2주 있다가 그나마 푸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풀어주는 겁니다. 팔이 부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2주 동안에 고정하고 있다가 풀어도 다 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미리 그때는 물리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해야 돼요. 라고 미리 말해줘야 돼요. 근거에서 마찬가지로 미리 말해줘야 돼요. 나중에 돼서 그때 말이 나와서야 하는 말인데 이래 버리면 변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프린트를 할 때
2주 뒤에 푸는데 2주 뒤에 푸는 것도 완벽하게 풀지 않아도 풀 수밖에 없다. 왜? 그때 해도 풀어도 굳어질 수 있는데 원래는 한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풀기가 한다. 근데 그걸 풀기가 너무나 끊기게 된다. 또 그다음 수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주 뒤에 풉시다. 대신에 굳어질 수 있고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돼. 그래야지 환자도 이해를 하죠.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왜 좋다니까, 왜 좋다니까. 풀어주면 디스플레이 되고, 안 풀어주면 굳어지고. 그죠? 자, 50세 여성에게서 활동과 관련하여 검지 가운데 그리고 반지 손가락, 링핑거,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그죠? 링핑거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자, 무슨 병인가 알겠어요? 자, 무슨 병인가 다 같이 시작. 카팔 터널 신드롬입니다. 카팔 터널 신드롬.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을 잘 보면 네 번째 손가락은요, 반만 이렇게 딱 해놨어요. 반만 이렇게 볼펜을 칠해놨어요. 이쪽 새끼손가락 쪽은요, 신경이 카팔 터널 신드롬 메디안 너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꿀라너브는 어떻게 되냐면, 꿀라너브는 요래 가서, 요렇게가 있다. 요쪽 꿀라너브는 괜찮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신경이 가면, 요렇게 갔다가요, 여기 딱 갈라진 곳에서 요 웨이브가 나요. 인터디지털 웨이브가 나는데, 손가락 사이에 웨이브가 나는데, 웨이브에서 요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요도 요렇게 갈라져.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누르면 요쪽과 요쪽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요쪽에 네 번째 손가락 중에, 네 번째 손가락이 올라 사이드 쪽은, 올라 너브가 와서 이렇게 갈라져서 가기 때문에 요쪽은 감각은 증상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라디알 사이드 쪽은, 요쪽은 메디안 너브가 감각을 관장할 때 이쪽으로 만들고 지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검사할 때 아픈 쪽과 안 아픈 쪽을 비교해서 검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손과 이 손을 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항상 한 번 더 해주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다 하면 나도 옛날에 그럴 때 진짜 하면 안 아픈데 또 아픈 거 같아요. 쇠기 눌려서 아프기도 하고. 그죠? 이거 아프다 해야 되나 안 아프다 해야 되나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자꾸 같은 걸 자꾸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다 아픈 거나 이런 증상을 들어볼 때 같은 걸 자꾸 반복을 해줘야 돼요. 아픈 거예요? 반대편자고 정상적이고 똑같아요? 달라요?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불안하죠. 내가 말 잘못하면 진단을 잘못해갖고 치료 잘못하면 불안하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알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환자들을 봐야 됩니다. 자, 카팔 터널 신드롬. 자, 메디안 너브, 정중신경이 손목에서 눌려져서, 그래서 마비와 손대림이 나는데, 1번째에서 3번째, 주로 2, 3, 4번이 많이 되죠. 첫 번째는 터지다는 걸 별로 하잖아요. 마비 증상이 심하면 팔로 다 작동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테니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카팔 터널도요, 팔 쪽으로, 손 쪽으로 저리다가, 지금 팔 쪽으로 거꾸로 올라간다 합니다. 방사통이 이쪽으로 거꾸로 올라가죠. 폴스풀 쪽으로. 팔라인 테스트, 트리넥 테스트, 이게 다 뭐냐면, 이렇게 그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 신경이 좁아져 있으니까 조금만 잠글어도 손이 찌릿찌릿하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아는 거잖아요. 이것도 손목을 이렇게 굽히니까 얘가 좁아져서 통증이 올 것이고 여기들 통통통 두들기면 손끝이 찌릿찌릿 한다는 거죠. 티니어 사인이죠. 팔레 테스트, 이 티니어 사인. 그죠? 왼쪽은 팔레 테스트, 오른쪽은 티니어 사인. 검사는 EMD에 시비하고요. 엔세이드 주고, 스테로이드 인젝 주고, 하지만 사실 별 도움이 안 되죠. 결국은 카팔 터널 릴리즈를 하는데, 이게 이제, 손목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약을 써도 잘 안 맞습니다. 대신에 카팔 터널 릴리즈를 언제 하느냐, 교과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40대 이후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자다가 깰 때, 그때 수술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근육이 마비가 왔을 때, 우리 엄지손가락에 보면 여기 보면 도통하죠. 이 근육이. 이 도통한 근육이 이게 이제 마비가 오면 이게 위축이죠. 위축이 오면서 이 도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많은 사람은 어떠냐? 원래 많은 사람은 반대편하고 비교를 보는 거죠. 자기 손 반대편하고 비교해보면 이 도통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쑥 꺼지면 이게 써나내면서라고 하는데 써나내면서 무지근 무지는 손가락 근 뿌리의 뿌, 언덕, 전화하면서 무지근 뿌가 이렇게 두툼한 것이 싹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짚는 요 부분이. 빠지면 이것이, 이거는, 그러니까, 센서리 뿐만 아니라 모두까지, 머슬까지 치료하기 때문에 빨리 수술해줘야 돼요.
무지동부가 위축됐다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까지 정상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요거 이제 손목만 대충 끝나면 이제 50분이니까 자, 30세 한 여성 첫아이를 출산해 6개월 동안 노폐적 손목에서 동기가 분해를 타보셨다. 뭡니까? 자, 시작 같이. 덜가르뱅 디지즈입니다. 덜가르뱅 디지즈. 말하면 더 힘들다, 덜가르뱅. 요즘은 30세 한 여성이 아니고 요즘은 60세 한 여성입니다. 손자도 보다가 손목 아파서 손자도 있습니다. 예, 요즘 손자들 좀 할머니들이 다 손주 보니까. 그래서 60세 한 여성은 첫 손자를 첫 손자를 맞이한 후에 출산하고 합니다. 덜가르뱅 테노시노마이티스, 덜가르뱅 병. 힘줄이나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과 음성과를 많이 악화되고 주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핑크사이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손목을 이렇게 음성과를 안으로 잡고 이렇게 손목을 지게 합니다. 이렇게 지게 한 상태에서 손을 뻗어납니다. 그걸 뻗은 것을 내가 손목으로 이렇게 확 뜯고 봅니다. 이렇게 꾹 잡아봅니다. 그냥 이거 아프죠? 그냥 이거 아픈데, 그냥 살짝 잡고 살짝만 뜯어도 합니다. 그거 무슨 원래입니다. 근데 시계 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시계 이렇게 땡겨서.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 예를 들어서, 여기 잡고, 힘 빼보세요 하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아파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끊어도. 그래서 이 핑크 스타일 테스트입니다. 이제 힘줄이 땡기면서 아픈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저 까만 점 있죠? 요 까만 점이 지난 힘줄입니다. 이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어떻게 생긴 거죠? 요 핑크 스타일 테스트는 V 50-3에 이렇게 젖히면 여기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뭐냐면,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손가락을 끝으로 펴게 하고, 검사자는 두 번째 손가락 갖고 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럴 때 통증을 받아요. 내가 이거 똑같은 방법입니다. 힙수의 작용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텐션을 줘서 통증을 받아요. 스테로이드 인젝을 하거나 스프레이트를 하고, 책에는 스테로이드 인젝하고 같이 스프레이트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효과가 없는데, 그 다음 OP. 안 되면은, 이거 째서 안에 있는 힘줄을 염증들을 제거해주는 제거 수술을 합니다. 자, 이거 뭡니까? 개그림이죠? 자, 이거 인공전환 질환이죠. 우리 다 전환 질환입니다. 노폐적 성등의 부분 절제는 딱 공증적 반응에 대한 것이다. 개그림. 결절종. 난제립주싱에 생깁니다. 연구조직망 내에 절단체 성분의 액체가 있다. 인간 젤리 같은 액체가 있다. 따로 주머니가 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 있는 주머니에 액체가 보여서 주머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경으로 다시 얘기했던 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태어났는데 그때 정형외과에 가니까 정형외과 선생님이 눌려라 그래서 열심히 눌려서 없애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올 초인가 작년 말에 또 생겼어요. 그래갖고 아무리 눌러도 안 없어지고 수술하니까 또 안 되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주사기로 안에를 여러 군데를 찔러줘. 이렇게 구멍을 냈죠. 그래 안 보이게 보이지 않도록.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아는 사람이 하지, 간다고 하고, 간다고 내보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나는 이제 아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없애버렸는데, 근데 하여튼 아빠. 그러니까 관악도는 또 없어지기도 하고. 아스피레이션은 스테로이드 또, 대개는 또 생겨요. 또 생기니까. 내 생각할 때는 아스피레이션이나 스테로이드 인기가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 아스피레이션 한다고 찌르니까, 이제 주머니가 구멍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액체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보면, 한의원에 가면 침을 놓잖아요. 네. 침 받고 나왔다 가거든. 근데 침 받고 나온 게 아닌데 구멍이 났으니까. 주사 받으면 구멍을 냈으니까. 똑같이. 그래서 어차피, 수술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수술을 못해서, 수술을 할 수 없게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수술하면 수술을 많이 해. 내가 수술을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급한 일이 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악력표 매약기 병리가 50세 생긴 손바닥 동경에 세 번째 손가락에 장기는 증상이 나와요. 손가락 ቁ렸다가 안 펴져 얘기죠. 자, 뭡니까? 하나, 둘, 셋. 방아쇠 손가락. 트리거 핑거. A1 풀리 릴리즈하죠? 수술할 때. 자, 방아쇠 손가락. 트리거 핑거. 트리거 핑거라고 하면 트리거라는 게 총을 쏠 때는요. 여성분들은 총을 안 쏘아야겠지만, 총을 쏘면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한 번은 불고요. 두 번째, 딱딱 찹니다. 그래서 딱 두 번째가, 군대에서는 조준하면 딱 땡기겠습니다. 발사하면 탁 땡기거든요. 근데 거기 탁 걸리면 그 순간에 튕겨가 가는데, 이게 손가락이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딱 그대로다가 더 딱 힘을 줘야지 탁 하고 구부러지죠. 이게 마치,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이에요. 그게 이제 손가락 구부리는 힘줄이 지나간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이 힘줄이 굵어져서 상대적으로 터널이 좁아져서 그 터널이 통과를 못해서 억지로 당기면 딸깍 하고 구부린다가 잡으려면 이렇게 구부린 채로 있어요. 왜 몸을 주다 이렇게 구부리죠. 잠시 손가락이 구부리는 편이 없으니까 여러 개 돼 있고 눈도 보면 이런 게 있죠. 잡으면 대체 몸이 좀 푸으니까 잘 안 펴져요. 그러다 움직이고 나면 이제 몸이 좀 붓기가 빨아지면 이제 겨우 펴지죠. 그래서 되는데 통증이 심하고 생활이 불편하면 수술하면 됩니다. A1 풀리 릴리즈. A1 풀리가 뭐냐면, 자, A1 풀리 하는데, 우리 손가락을 보면요. 우리 손가락이 손바닥 쪽, 손바닥 쪽에 보면, 여기 메타카팔이고요.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록시말 프랑스, 그 다음에 미드 프랑스, 그 다음에 디스탈 프랑스 있죠. 자, 힘줄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플렉스 텐든이. 그죠? 플렉스 텐든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플렉스 텐든을 이렇게 뭔가 잡아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줄처럼 이렇게 보스틱. 이 끝에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옆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을 구부릴 때, 손가락을 자,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면 힘줄이 이렇게 붙어서 당기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잡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활줄, 보스트링, 활이죠. 스트링, 줄. 보스트링 현상이 생깁니다. 보스트링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구부러지겠지? 안 구부러지겠죠? 지기는 하는 방법. 그럼 이 힘줄이 뼈에 붙은 채로 구부러지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어떤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애널루스와 크루시에이트가 있습니다. 크루시에이트에서 봤죠? 크루시에이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엔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십자인데 포스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후방 십자인데 전방 십자. 크루시에이트라는 말은 교차 X자를 뜻해요. 그 다음 애널루스는 또 어디서 해야 되냐면 그게 디스크까지 그래요. 애널루스 파이브로수스 윤산인데 우리가 인테그로프럴 디스크에 보면 애널루스 파이브로수스가 있고 안쪽에 뉴클레스 프로프수스가 있습니다. 요 바깥쪽에 애널루스 파이브로수스입니다. 애널루스는 한상이야. 한상, 윤상. 동반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교대로 있습니다. 애널루스 리가먼트와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 자, 애널루스 리가먼트는 이렇게 한상을 생기고요.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는 이렇게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애널루스, 크루시에이트, 애널루스 하여튼 순서는 내가 다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것은 애널루스 첫 번째가 A1이고요. 크루시에이트 첫 번째는 C1이에요. A1 풀리 릴리즈라는 말은 애널루스 첫 번째 애널루스의 리가먼트를 릴리즈해준다는 뜻이에요. A1.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가락에 있는 애널루스의 리가먼트를 릴리즈해줘요. 첫 번째 애널루스 A1. 그럼 크루시에이트 첫 번째는 C1, A1, A2, C1, A3, C2, A4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리가먼트 위치가. 그래서 이 보스트링을 관계해주는 리가먼트가 뼈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조그만 리가먼트를 제거해주는데 리가먼트 제거해주는 그 어떤 리가먼트가 A1 리가먼트를 풀리를 제거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풀리라는 게 풀리 8차 이런 걸 리가먼트를 보게 되면 너무 다르니까 8차
풀리거든. 그래서 A1 풀리, A1 풀리, 크로셰트 풀리, C1 풀리, A1 풀리, 뭐 C2 풀리, 뭐 A2 풀리 이렇게 풀리. 그래서 A1 풀리를 릴리즈 째서 이렇게 열어줘요. 그러면 주로 열어서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1 풀리 쪽에서 이걸 열어줘서 이것이 쉽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있기 때문에 보호 스트링은 안 생기죠. 여기 하나에 한 개만 제거해요. 보호 스트링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A1 풀리 릴리즈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제 A1 풀리 릴리즈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자, 요거 58세 여성의 손가락에 고기 흉만 덩어리가 나타났다. 요거 뭘까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오해 때 나타나기도 하고 오해 아닐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차피 갱글입니다. 갱글은 아까도 간절히 나타나고 힘절이 나타나고 그대로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스페이션하고 그래서 주고 오케이. 필요하면 그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좀 몇 달 전에 아마 수술했지 싶은데 우리 원래도 듀피트랙 프랙처를 듀피트락. 자, 손가락이 주로 중년 이후 남성의 농구에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많았는데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이 손가락에 있는 수장 근막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쪽에 있는 이 막이 있습니다. 근막이 있는데 이 근막이 짧아지고 굵어집니다. 그래서 힘줄이 굵어지는 게 아니라 근막이 짧아지고 굵어져서 이게 당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기니까 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죠.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이 손바닥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근데 당기지다 나중에 피부가 짧아지면 수술해도 피부가 짧아져서 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듀피트랙 프랙처인데 요거는 드물지만 간혹 봅니다. 수술을 합니다. 무조건 듀피트랙 프랙처 구축, 진행성 성장하고 손바닥 근막의 구축. 진행하면 손가락이 완전히 펴는 시간을 걸어지고 간절다고 되잖아요. 손가락이 완전히 펴니까 이거 사실 이거는 펴야 됩니다. 나중에는 진짜 여기까지는 안 펴지겠지만 이거는 펴야지 손바닥이 안 펴지잖아요. 손바닥이 안 펴지. 이거는 이래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바닥이. 속의 운동을 간절 운동을 유지하지만 진행하면 수술합니다. 대개는 진행하기 때문에 속에 수술해주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발견됐을 때는 알려주는 게 왜냐하면 상체를 적게 하고 알까지 완전히 다 제거를 줄 수 있거든요. 피부가 짧아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술하면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술할 때는 하고 나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피부가 짧아져서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체 치료 받으러 매일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남성이 야구 경기하는 새끼손가락에 삐비를 해 심한 통증과 손가락에 몇 년을 닿다? 뭘까요? 탈구. 손가락 빠지면 탈구, 디스로케이션입니다. 네, 손가락 탈구. 헤어피를 해서 구방 탈구. 포스트리 디스로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됐죠? 됐습니까?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그죠? 손가락은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 엑셀을 보면, 여기 보시면, 새끼손가락에 디스로케이션 되어 있죠? 요거가 디자인을 하시면 되죠. 프록시멀 팔란스, 미드 팔란스가 서로 떨어져 있죠. 여기도 보면, 나타날에서 보면, 프록시멀 팔란스, 미드 팔란스가 뒤쪽으로, 모달적으로 이렇게 디스로케이션 됩니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냥, 태웠을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퇴근할 때 와서 그냥 제자리 툭 찍어놓고, 내일 오셔야 되는데, 내일 안 오라고. 사진도 안 찍어주고, 그냥 진 촬영도 안 하고 그냥 찍으려는데, 내일 와서 진 촬영 좀 받아야 되는데, 오지도 안 하고. 그때 다 결혼하고 없어갖고, 내가 이렇게 디스로케이션 예정이 클로즈 리액션, 변형된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기는情况. 우선, 당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뭐든지 디스로케이션을 프랙처 다음에, 이렇게 당기는, 이렇게. 그래서 늘려주는 거예요. 이제 늘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힘만 살짝 가면 탁 하고 들어갑니다. 2, 3주 정도, 보정. 3주, 6주 보정. 사이즈. 그렇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그러니까